60화자 운세, 이번 시간에는 원숭이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명, 개명할 때, 그리고 전화번호 만들 때, 행운의 색깔, 행운의 방향, 그리고 로또 평생번호하고 로또 이번 주 예상번호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숭이띠. 원숭이띠는 5종류가 있죠. 갑신생, 그 다음에 병신생, 요게 이제 애수름 이제 4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무신생. 오늘은 이제 무신생에 대해서, 원숭이띠 중에서 무신생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신생, 임신생, 이렇게 5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무신생에 대해서, 무신, 오늘은 이제 무신이라는 이 사주에 글자가 들어가잖아요. 무신 연월시에 대해서 성격운부터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신의 성격은 고집이 세고 느긋한 듯 하지만 실은 급해요. 말은 많이 않지만 모임이라든가 어떤 이 단체에 참석하기를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그리고 의리파라고 할 수 있지만은 간혹 악인이 되어 사람을 괴롭히기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 똑같겠습니까? 어떤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성격도 변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인 성격은 그대로 있는 거죠. 겁재 월자로, 겁재 월자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이 겁재라는 것은 무신월이면은 7월입니다. 7월. 7월인데 무가 만약에 9월달이나 9월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같은 기운인데 예를 들어서 또 12월 김이월이라든가 기축월이라든가 김이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겁재예요. 겁재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월이나 12월에 태어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겁재월자로 두뇌가 명석하고 자존심이 강하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느 한 생월자들을 다 여기다 이제 나이를 묻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생월에 따라서 이제 좀 틀리지만은 겁재가 들어가신 분들은 이런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천을기, 기인이라는 이제 그 사주 영식에 이제 기인이라는 기운이 들어있을 때는 인정이 많고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와 바르고 큰 의리에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는 점이 적지 않으나 추울 때 태어났다는 거죠. 12월 아직 음울한 기운이 남아있어서 좀 춥다 이거죠. 어둡고 춥다. 12월 썼다는 굉장히 춥잖아요. 표현력이 부족하고 내성적이며 소극적인 점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신의 건강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잔병은 있겠지만 큰 병 안 일은 좀 적습니다. 그 기운이 토생금 되어가지고 면역력이 굉장히 강한 그 기운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원숭이띠가요. 즉 무신이라는 원숭이띠는 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양기 부족, 정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식욕부진, 소화불량, 그 다음에 수족, 팔다리에 이상이 있으나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며 대부분 건강한 편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원숭이띠의 특징은 사고를 당하기 쉽고 몸에 흉터가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렸을 때 굉장히 개구장이에요. 또한 이장병, 호흡기, 피부염, 대장염, 방광, 신장 등에서 쉽게 이상이 발생되니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주 명식에 따라 틀리니까요. 이것은 가운은 목화라는 것은 이제 봄이라든가 여름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목화가 있으면 신분이 높은 집안의 자손이다. 그러나 이제 형제가 있다 하더라도 유일하게 재산 상속인이 되거나 형제 가운데 제일 부유한 삶을 살게 됩니다. 형제들 중에서 가장 부자로 산다 이거죠. 간혹 양자로 백부나 숙부의 가통을 읽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한테 가서 양자로 성장하는 경우도 있다 이 뜻입니다. 그 이유는 12운성상 양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양이라는 것은 이제 기를 양이죠.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이제 클 수도 있다. 그런 뜻이 양자로 갈 수가 있다. 이런 거죠. 부부운 배우자 운이죠. 여자는 남편, 그렇죠? 남성은 부인이죠. 부부 해로가 힘들며 비견 겁재가 많으면 불길한 조짐이 더욱 깊어집니다. 이제 비견이라는 것은 나하고 같은 레벨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남성 같은 경우에는 비견이 많다 보면은 재물이 나눠지듯이 여성의 기분도 나눠지기 때문에 부부운이 좋지가 않아요. 내 부인이 다른 남자들한테 마음이 가서 있는 경우도 있어요. 비견 겁재가 많다 보면 그렇습니다. 여자는 남편의 애도로 마음고생이 있고 고독한 운명으로 가정 불화로 별거 이혼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경험은 남자보다도 여자 쪽이 더 강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비견이 많다 보면은 또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다른 여자한테 마음이 가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비견 겁재가 너무 많다 보면은 부부운이 안 좋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무의 비견 겁재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기토라든가 술토. 그러니까 6월달, 12월달, 3월달, 9월달, 3, 6, 9, 12 굉장히 좀 안 좋은 기운이 부부운으로서는 안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업으로는 이제 평생 천직으로는 경비 업무라든가 교도 업무, 형무직이 있다. 그래서 금수 기운이 많으면은 기공직, 기술자죠. 생활을 꾸려나가고 합이 많으면은 상업에 종사하게 됩니다. 금수라는 것은 토기운이 식신이라든가 재물을 얻는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내가 뭔가를 이기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뜻이죠. 뭔가를 그리고 이제 금수가 앙한 여자의 경우 승려가 되거나 카페나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합이 많으면 상업에 종사하게 된다. 그 합은 이 신은 이 사가 뱀띠하고 합이 들어있어요. 숙기운으로 합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삼합은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만은 신자진이라고 그래가지고 원숭이띠는 쥐띠하고 용띠하고 같은 이제 삼합이 되죠. 그래서 이제 금수가 크게 왕한다는 것은 식신이라든가 숙기운, 재물기운에 이제 그 기운에 들어있기 때문에
승려, 이건 그 옛날 말이죠. 그러니까요. 종교적으로 생활을 하신 분들이 많다. 그런 뜻이에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농수산물, 운전직, 식료, 대리점 같은 걸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사주에 이제 격에 따라서 이제 군인이라든가 교육자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인들도, 직업 군인들도 많습니다. 이게, 이 무신이라는 이 기운은요. 이것은 이제 전부, 이 전문가들한테 이제 판단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는 얘기니까요. 그냥 이 운세가 이렇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재물운, 그러니까 금전운이죠. 재물운은 재산 증식의 마술사라고도 하며 행운아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되죠. 재물 기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분들이요. 근데 사주에 따라서 조금 틀리긴 했는데 보편적으로 그래요. 특이하게도 적은 돈을 이용해서 꼭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남다른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 방면에 대해서는 이제 도삭격입니다. 축제와 증식에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기에 그는 소금의 은행 금리 같은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큰 것과 큰 돈만을 마음에 새겨두고 항상 그 어떤 수익을 오를 그런 기회만 엿보는 스타일이어서 어떻게 보면 시쳇말로 투기꾼, 그렇죠? 여자분들은 복부인 이렇게 그런 별칭도 이제 받을만 하겠다 하겠는데, 다행히도 그 재운이 강한 사주들은 크게 실패하지 않고 호운이 따르는 기질의 소유자입니다. 이게 이제 사주가 강했을 때, 내 본인의 기운이 강했을 때를 얘기합니다. 약했을 때는 또 이거하고 또 반대로 또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항상 이 사주는 전문가들한테 신약사주인가 신강사주인가를 꼭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애정은 미적 감각,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그런 저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예민해요. 근데 희한하게 또 애정 감각은 우둔해요. 무신경어죠. 참 이상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상대에게 주는 애정의 표현과 솜씨는 능수능란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재산 증식할 때처럼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니들을 당해야 하겠고, 또 그렇게 해주는 것이 차라리 편하고 나을까요? 이렇게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언변이 좀 없어요. 언변이 많은 것 같은데 없어요. 원래는 언변이 좋습니다. 사업할 때는 언변이 좋아요. 근데 이 남자는 여자만 보면은 그냥 어떻게 쑥스러워해요. 부끄러움이 많이 있다고. 그거 참 신기해요. 때로는 본인도 답답해서 어서 빨리 분위기를 바꿨으면 하고 은근히 기대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오직 상대를 너무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 하나뿐이죠. 그래서 우선 나와 자리를 같이 했고, 자리를 같이 했으므로 나를 사랑해주는 거 아니냐 하는 그 우직하고 단순한 생각뿐이므로, 이미 이제 그는 이제 그 사주를 갖고 있는 이제 무신이라는 이제 그 사주상에 나타나는 것은요, 이미 마음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분명히 나를 선택해가지고 나를 사랑해 줄 것이다. 그 믿음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때문에 아주 깊은 연애를 못하고 제대로 못해보고 첫사랑과 결혼하는 경향이 많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이제 판단은 항상 신강사주, 신약사주, 그 판단에 의한 장면과 이런 풀이는 전문가한테 꼭 문의해가지고 이런 것은 이제 결정하는 것이 좋으니까요. 이것은 그냥 어떤 무신 연올리 시가 들어가 있는 그 글씨의 이제 어떤 성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신은
올은 음력 7월이 이 원숭이 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추가 지나면서 바로 이제 7월이 시작되는데요. 오행으로는 가을이니까 금기운이죠. 3월은 신자진 해가지고 원숭이, 지, 용인데 여기는 이제 숙국으로 이제 서로 합의되는 거죠. 3제는 인묘진이라고 그래가지고 호랑이해, 토끼해, 용해 이렇게 호랑이해는 들삼재, 이렇게 토끼해는 자는 삼재, 용해는 이제 나가는 삼재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삼재가 이제 정해져 있고요. 간지압으로는 뱀띠, 개사 뱀띠, 그러니까 개사년이라든가 개사월, 개사일, 개사시에 간지압이 들어있고요. 간지충은 서로 이제 이렇게 충돌이 되면서 어떤 기운이 합해지게 되는데, 이것은 을에 돼지띠에 충이 들어있습니다. 원진은 토끼띠하고 원진이고요. 원숭이 사는 동네에 토끼가 한 마리도 안 산다 정도로 원진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신강사주, 신약사주의 판단은 꼭 전문가한테 문의해서 이제 결정하는 게 좋다고 되어 있고요. 지금 무신 월주, 그 다음에 무신 일주, 무신 시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러한 부호들은 전부 이 만세력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앱에서 보면은 만세력에 본인 생일만 이제 기입하게 되면 이런 부호들이 다 나오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천간 지지 해설을 이제 한다고 그러면 무신, 즉 이 온숭이라는 이 신이라는 이 기운은 금기운이라고 그랬죠. 그 안에 이렇게 무임경이 암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기운하고 숙기운하고 금기운이 같이 암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기운은 이제 여기이고, 이제 처음에 시작을 무렵에 이제 어떤 그 기운이 토기운이고, 그 다음에 또 수기운이 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토기운은 금기운한테 이렇게 기를 이렇게 보충해주는 기운이고요. 이 숙기운은 또 금기운의 기운을 조금 이렇게 빨아들이는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기운이 좀 약해지겠죠. 이제 식신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경은 이제 정기에 같은 기운인데 굉장히 강한 금기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무에 이 신기운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기운 측에서 보면은 굉장히 강한 금기운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신금을 만나면은 가을이 되니 이 토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토기운이 화기는 약해지고 토기도 약해집니다. 화가 약해지면 토기도 토 기운도 약해져요. 왜냐하면 하생토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약한 토가 된다. 그러나 토가 이렇게 강할 때, 왕할 때는 설기시키는 식신의 역할을 하고, 이 신금이 그렇다는 얘기죠. 신금 중에 임수까지 있어서 이 재성, 이 숙기운은 또 이 토기운으로 볼 때는 이 재물이에요. 재물, 큰 재물, 행지하는 재물입니다. 그래서 식신의 역할까지도 톡톡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이 무신이라는 이 신기운에 이제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재주가 좀 비상해요. 원숭이가 좀 재주가 좀 좋은 그 동물이잖아요. 이 띠가 이렇게 돼 있어 굉장히 어느 일이든 중하게 처리하며 생활력과 활동성이 좋고 식복을 타고난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월급 생활보다는 이제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고,
부모한테도 받는 유업, 예, 어떤 가업을 이제 물려받는 편도 좋고, 그리고 부인도 이제 잘 만나고 처옥도 좋고, 여성일 경우에도 되게 이제 남편 보기 좋은 이제 좋다 이거죠. 그래서 무토 경우는 무신이 훨씬 낫다. 이제 이 무를 두고 한 얘기예요. 이것은요. 무신이 훨씬 낫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토가 이 인을 만나야 개복이 되어가지고 이 흙을 파헤칠 수 있는 그런 힘을, 흙이 그냥 맨 땅에 이렇게 있으면은 흙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나무라든가 어떤 그 생명체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신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재물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요. 신 속에. 그래서 원숭이 띠 중에서는 이 무신이라는 이 원숭이 띠가 조금 좋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어요. 남성이 이제 무신의 그 기운을 갖고 있을 때는 뛰어난 재주와 능력으로 또한 사업이나 이런 이제 기타 일로 거부가 많은데, 신발, 수산업, 고급 레스토랑, 식당업이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대성을 하고, 간혹 운수사업, 그리고 기계공업 계통, 요즘에는 이제 그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저기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도 많이 이렇게 저기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남성 같은 경우에는 현모양처를 통해서 부인을 잘 얻었다니, 가정은 이제 화평하고 자식은 적은 편이지만은 귀하게 되는 그런 운이면서, 부인과도 애정이 좋은 반면 또 밖에서 또 애도를 또 즐기는 편이에요. 그 안에 임수가 들어있어 가지고, 그 임수가 부인의 기운이거든요. 배우자 기운이에요. 그래서 이제 숨어서 애도를 즐기는 그러한 운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성은 먹을 복이 풍부하여 별 걱정 없이 부자로서 고대 앙실 같은 집에서 다복하게 잘 사는 편이다. 그래서 남편국에 인상이 있을 경우 자신이 사업가로 나서서 아까 레스토랑이라든가 식당, 카페 이런 거 많은 상감을 상대하는 직업, 또는 이제 그 여관, 숙박업, 여관을 운영하거나 무역, 수산업 등에서도 또 이름을 날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그 재물에 대한 기운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대개 이런 경우 이제 무신 일주들을 보면은 되게 이제 딸이 많고 아들은 적으며 남편보다는 자식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자식만을 위해 노력하고 희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에 이 금기운은, 무신이라는 그 금기운은 여자분으로 봐서는 이제 식신이라고 그래요. 자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해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신강사주하고 신약사주, 이런 판단에 의한 이제 그 저기는 전문가한테 문연에게 좋다 이거죠. 참고사항으로 이제 장명할 때는 우리 한글 이름은 항상 우리가 이제 부르면서 이 주파수가 생기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국말로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한문으로 이름을 줘서 다 한글 소리로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한글 주파수는 토끼우는 애를 든 겁니다. 이것은요, 이라는 소리만 25가 아니에요. 무토하고 같은 이 글씨의 주파수가 2예요. 2. 그러니까 성씨로 보면 이씨가 25죠. 그 다음에 금기운은 지,
그러니까 이 G는 금기운이에요. 예, 주파수로요. 19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주파수를 이제 참고를 해가지고 여기서 행운의 그 주파수를 여기서 이제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는 행운의 주파수를 이렇게 사용을 해야 돼요. 4, 9, 1, 6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주가 강하면서도 이 재성이 필요한 사주들은 1이나 6을 넣고 이제 이 주파수를 이제 가지고 이름을 지어야 되고요. 4나 9는 또 이 내 기운이 너무 강하고 금기운이 없을 때, 즉 면역력이 약할 때 이런 주파수를 놓고 이제 이름을 장명을 해야 됩니다. 한글 이름을요. 그 다음에 기신 2와 7인데 여기는 토기운이 너무 강해지면은 안 돼요. 이 신강사주들은요. 강해지면은 어디가 이제 가장 많이 다치냐 그러면요. 토국수 해가지고 재물기운이 적은데 내 기운이 너무 강해버리면은 재물을 파극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이제 그 저기가 있기 때문에 이 주파수 신강사주인지 신약사주인지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행운 방향은 서북향이고 재물 주파수는 숙기운이니까 여기는요 주파수가 1, 6이 돼요. 그러니까 사주에 재물이 없다 그러면 1이라는 주파수와 6이라는 주파수를 장명을 해가지고 본인 스스로 부르게 되면은 재물 운기력이 상승이 됩니다. 그건 이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행운의 색깔은 백색하고 흑색이에요. 신강사주일 때. 그 다음에 신약사주일 때는 2하고 7, 그 다음에 5하고 0이 이제 본인의 기운을 이제 도와줄 이제 기운인데, 2하고 7은 화학기운이고 5하고 0은 토기운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주의 시안에 이런 화학기운이라든가 토기운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주들이 없고 그냥 이런 경우에 금기운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금기운하고 숙기운하고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주가 굉장히 약해지잖아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금기운으로 용신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름 지을 때는 화기운이나 토기운으로 이름을 지어야 돼요. 그래도요. 그래서 이제 신약사주일 때는 좀 불리해요. 이 재물이 해피지면 또 기신이 돼요. 이 재물기운이 내 용신을 이렇게 약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기운이 되기 때문에 재물기운이 아무리 강하게 들어와도 신약사주는 재물기운을 용신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들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고, 행운 방향은 남쪽이고요. 행운 색깔은 적색하고 황색입니다.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신강사주는 1649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같이 쓸 수가 있어요. 5번하고 0번도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사용을 잘 안 하는데 5하고 끝수 0은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신강사주일 때. 근데 신약사주일 때는 사용을 못해요. 왜냐면 이 다른 수는 이걸로만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2750. 그 다음에 이제 로또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이제 사실은 1번하고 그렇죠? 6번 그렇죠?
여기는 이제 4번인데 자동으로 해놨습니다. 제가요. 4번. 여기는 9번. 이런 식으로 이 로또 번호를 이제 적어놓을 수가 있고, 여기는 이제 이름 주파수에서 나오는 번호를 해야 되는데, 이름은 이제 따로, 사실은 여기 이제 5조합 주파수에서는 이름 주파수가 들어갑니다. 이름 주파수가. 근데 이름은 이제 여기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 저기를 그냥 넣어놨어요. 지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름이 뭐 이 누구다 그러면은 이씨 같은 경우에는 아까 25라는 그 파장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지자 같은 경우에는 19. 예를 들어서 이 연이다 그러면 이지선 그러면은 3, 7, 9 이렇게 이제 번호가 이제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34번. 그 다음에 여기는 28번.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43번. 이렇게요. 43번. 이게 이제 이름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지선일 때 이제 이렇게 다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번호를 적어놓고, 그 다음에 6번은 신약사주 번호예요, 사실요. 근데 이제 저 여기에다가 2번, 밑에는 5번, 그 다음에 여기는 7번, 여기는 10번 이렇게 해가지고 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12번 정해가지고 이렇게 자동하고 같이 행운 평생 번호를 정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은 이제 자기 마음에 드는 숫자를 적으시면 됩니다. 이것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행운 평생 번호는 신강이나 신약의 끝수로, 여기 끝수, 여기에 이제 40번이 들어갔으면 이제 10번이 들어가니까 이 40번이 들어갈 수가 있지. 영자가 들어가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번호는 이런 식으로 이제 번호를 정하되, 7번하고 이제 인연이 있는 숫자는 12번 이렇게요. 그 다음에 12번에 위의 수들은 보면은 2하고 7이 화학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12번을 도와주는 그 기운들은 8번인데요. 여기는 이제 28번으로 제가 의미를 정해요. 그 28번을 도와주는 이 기운은 36번입니다.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번호를 정해가지고 지금 여기 이제 36번, 38번 여기 자동으로 써놨는데, 여기는 이제 38번을 도와줄 수 있는 기운은 또 이 1번으로 이제 그 번호를 자리 잡는데, 여기서 41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번호를 정하는 겁니다. 10번도 사실은 10번은 이제 5번하고 연관이 많아요. 근데 이제 5번이 10번을 도와줄 수 있는 기운은 7번, 그러니까 17번이 되겠죠. 17번.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는 이제 19번, 즉
여기도 28번을 하나 더 넣고, 여기는 이제 33번, 40번은 그대로 놔두고요. 45번 이런 식으로 이제 번호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호를 정해가지고 낮은 번호, 높은 번호를 몇 개씩 정해가지고요. 자신이 없을 때는 자동으로 넣으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9번하고 6번은 조금 저기가 안 맞겠다 그러면 자동으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이런데도 2번이나 4번, 27, 30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만약에 27번이 자동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평생 해운 번호를 만들어 놓고 지속적으로 이제 구입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이 자체를 다시 만들어도 돼요. 그러면요, 본인들 마음에 든 수로. 그 다음에 계단수 같은 경우에도 여기 1번, 그죠? 그 다음에 밑에 16번, 그 다음에 19번, 또 28번, 그 다음에 또 29번, 이렇게 해가지고 쭉 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요. 그러니까 계단수라고 그래가지고 뭐 딱 이렇게 계단처럼만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이 번호가 어느 번호하고 같은 연관이 되겠는가 해가지고 연관성 있는 번호를 이렇게 계단수로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846회는 계단수를 따로 정하셔가지고 이 번호에 그대로 이 번호 그대로 사시지 마시고 이 번호를 잘 기억해 뒀다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42번이 또 나오고 7번은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7번을 모르시면 자동으로 바꾸고요. 이런 데는 이제 본인이 나올 수 있는 이 번호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9번이 좀 유력하다 그러면 9번을 이렇게 써 놓으시면 돼요. 이 식으로. 그래서 이제 자동을 많이 이용하시고, 이런 번호 뭐 꼭 높은 번호만 나온다라는 게 아니니까요. 계단수에서는 이걸 연번호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연번호도 만들어 두셔도 돼요. 보통 연번호가 13번하고 14번하고 많이 나오더라. 그러면은 이렇게 써놓고 26번, 34번, 39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로또 구입에 좋은 날은 사실은 이제 이런 어떤 의미는 별로지만은 경자, 신해, 경신, 신유, 임신 이런 날에 로또를 구입하시면 이제 좋다는 뜻이에요. 근데 신강사주일 때 그렇습니다. 근데 신약사주일 때는 화기운, 따뜻한 기운이 들어올 때 사는 것이고, 신강사주는 약간 선선한 기운에 로또를 구매하는 날은 좋다. 그래서 이제 태기를 하거나 이렇게 로또를 살 때 이런 것을 잘 응용을 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기운을 이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로또 예상 번호는 사실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5번째에다가 내 이름에서 나온 주파수를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예를 든 겁니다. 이거요. 김은주라는 분이 이제 만약에 이제 로또를 사신다고 하면 김자는 19번이 일단 들어가요.
19번. 그 다음에 은자는 22번입니다. 추자는 15번이에요. 그래서 22하고 19하고 더하면은 31이 되죠. 그 다음에 15하고 22를 더하면은 37이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하고 19번을 더하면은 여기가 34번이죠. 그래서 이제 번호가 6개가 이렇게 딱 정해져요. 그러면 살 때 15번, 19번, 22번 이런 식으로 이름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만약에 나는 내 애명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예를 든 겁니다. 내 애명이 김명진이다. 그러면요, 여기는 여기다가 이제 제가 써놓을게요. 이름은 이제 5번째니까, 6번째는 이제 신약사주들하고 이제 저기 있는데, 이것은 같은 원숭이 띠기 때문에 여기다 같이 합성을 다 시켜놨어요. 그게 이제 당첨 확률이 높거든요. 김은 아까 19번이라고 했죠. 명자는 24번입니다. 명자가 8하고 6이니까 24. 여기는 11번이. 그 여기는 24하고 19번은 43이에요. 그 다음에 11번하고 24번은 35번입니다. 그 다음에 11번하고 19번은 30번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번호가 11번, 24번, 30, 35, 19번, 35번, 이제 이런 식으로 5개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 이제, 애명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애명이 없는 분들은요, 또 가족 중에서 어떤, 자제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배우자분들 성함을 써가지고 여기다 같이 넣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로또 예상 번호를 같이 사용하셔도 돼요. 이건 이제 평생 번호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꼭 846회에다가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평생 번호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846회니까 제가 이제 846회 이런 식으로 한번 구입해 보시라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항들이 저기 하시면은 이쪽이 주소, 여기 카톡 아이디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저한테 이제 문자를 주시면 되고요. 이메일로도 제가 받고요. 846회 로또 예상 번호가 이제 계단수로 나온 건데 제가 이제 이름을 임의적으로 이렇게 떴어요. 그건 이제 계단수가 꼭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평생 번호를 정하셔가지고 매주 사셔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에 제가 무신이라는 이 원숭이띠 운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또 이해가 안 가시면은 자기 이제 어떤 사주가 궁금하시거나 그러시면은요, 카톡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성의껏 잘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연락을 주시게 되면 이제 안내서를 보내드리니까요. 여기서 이제 오해를 안 하셔야 됩니다. 이 사주를 분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려요. 한 분 이 사주 분석하는데. 그리고 이런 번호를 만드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해를 해 주시고, 유료라고 그러면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세상의 이치가 전부 뭐 돈으로만 이렇게 따지는 것은 아닌데요. 어떤 그 일을 할 때, 해줄 때 우리가 어떤 그 기운에 대한 이제 보답이랄까요? 그런 것은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연락 주시면은 안내서를 먼저 보내드리니까 꼭 뭐 저한테 안 맡겨주셔도 좋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날씨도 춥고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게 행복한 삶 누리시기 바랍니다.